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나는 3명의 손흥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죠. 그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우리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3명의 손흥민을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를 싹 다 물갈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PL 득점 4위의 공격수, 그리고 첼시 유망주 출신의 윙어가 낙점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등등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대적인 방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토트넘 거의 뭐 숙청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명의 선수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 역시 재정비한다라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인물이 바로 이 본머스의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크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이 솔랑키 영입을 위해서 히샬리송 매각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9번의 솔랑키에게 이제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솔랑키는 186의 장신의 힘과 높이를 갖추고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히샬리송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겹치는 캐릭터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과 솔랑키가 동시에 필요하지는 않겠죠. 제공권에 갖춘 공격수가 필요한 토트넘인데, 그런데 솔랑키가 올 시즌 리그 19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부분 공동 4위에 올랐고, 손흥민보다 2골 더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솔랑케는 자신의 소속팀인 본머스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주로 이제 주포로 어쨌건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이 득점력을 그대로 좀 재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수도 언급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솔랑케가 어떤 선수인지 이 원풋볼에서도 이 토트넘의 트랜스퍼 타겟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넥스트 레벨, 그 다음 단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닉 솔랑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제 26살 선수입니다. 이 도미닉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 시즌 98번의 공중볼을 따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태킹 서드에서도 이제 공을 다시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건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공을 빼앗아 내고 다시 공격으로 이제 성공시켰을 때, 그때 토트넘이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점에서 상대방의 공을 29번이나 탈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토트넘에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도미닉 솔랑케가 이제 어디에서 슈팅을 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19번의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익스펙티드 골 같은 경우에는 또 19골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골을 넣는 선수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냥 뭐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좀 넣는 선수다.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어디입니까? 토트넘의 빅찬스를 어마무시하게 놓치는 뭐 존슨 같은 선수나 티모 베르너 같은 선수에 대한 어떤 재계약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솔랑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솔랑케는 어쨌건 히샬리송과 비교를 해야 되고, 히샬리송은 이제 이번 시즌 부상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히샬리송이 만약에 이제 좋은 폼을 보여줄 때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비등한 선수가 아닐까. 근데 솔랑케는 굳이 이제 찬스에 걸 필요가 없이 지난 시즌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아직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을 땐 좋았지만 또 이제 불발일 때는 전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솔랑케라는 어떤 옵션이 토트넘에 추가된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된 인물이 이제 칼룸 허슨 오도이, 이 선수인데, 이 허슨 오도이 선수 역시 좀 어린 선수입니다. 23살의 어린 선수이고, 지금은 노팅엄에서 뛰고 있는데, 노팅엄에서 이제 존슨을 데려왔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 허슨 오도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디언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urs interested in Nottingham Forest Callum Hudson-Odoi to vary attack. 이 칼룸 허슨 오도이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공격을 좀 다양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토트넘의 의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보면은, 일단 토트넘이 노팅엄의 윙어인 칼륨 허슨 오도이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첼시에서 왔거든요. 그 브레넌 존슨을 내보내면서 데드라인 데 이제 마지막 날에
4,700만 파운드, 그 5천만 유로 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토트넘으로 오게 되었는데 허슨 오도이를 엄청나게 싸게 300만 파운드에 이제 데려왔단 말이죠. 허슨 오도이가 이제 첼시에서 뭔가 제대로 뛸 수 없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싼 가격에, 사실은 근래 이제 허슨 오도이 선수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지난 시즌 이제 이 선수를 지켜보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첼시 아카데미에서는 한때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런데 포레스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단 말이죠. 8골을 넣었고, 어쨌건 강등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골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결정력이 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솔랑케에 비해서는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어리그 29경기 8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브래넌 존슨보다 나아 보이냐? 물론 브래넌 존슨보다 골은 더 기록했습니다. 브래넌 존슨은 5골을 넣었고, 하지만 브래넌 존슨은 10개의 어시스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칼룸 허슨 오도이가 이제 뭐 줄 선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기록을 못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신경 쓰이고, 제가 아까 이 선수의 몸값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첼시에서 이제 레버쿠젠 거쳐서 뭐 임대였겠지만 쭉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노팅엄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에 온다. 일단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그리고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냐? 그리고 토트넘에 굉장히 맞는 선수냐?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브래넌 존슨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물갈이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솔랑케 그리고 허슨 오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진을 재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도이를 쓸 바에는 아직은 이제 테스트되지 않은 자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노르 솔로몬이라던가 이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 두 경기 연속으로 기록하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번 시즌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뭐 부상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돌아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혹은 이제 이번 프리시즌에 이제 마노르 솔로몬의 어떤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 선수를 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나쁘지 않은 선수임을 기대했다가 브리안 힐처럼, 옆에 있는 브리안 힐처럼 되어버리면 그럼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백업 어떤 윙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허슨 오도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솔로몬을 데려왔는데 9월 달에 일단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존슨, 클루셉스키를 거의 뭐 대부분 이번 시즌 썼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부상이 있었고, 티모 베르너도 좀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또 윙어로도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윙어로 뛸 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 공격 조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랑케는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3명의 손흥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손흥민이 윙어에서 이제 10개 어시스트를 어쨌건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0개 어시스트 이상을 하는 급의 선수는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윙어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최전방에서 19골 꽂아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할 때 쓴다라는 개념으로 데려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솔랑케가 그거에 동의를 한다면은, 그러면 뭐 데려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 사실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이적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있는데, 진짜 손흥민 3명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과연 이번 시즌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세계의 드래곤볼을 모아가지고 이 토트넘의 우승이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외에도 사실은 데려올 선수들이 많이 있죠. 뭐 수비, 미드필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 외신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